설리반은 신생아는 대체로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와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긴장된 상태를 오간다고 보았다. 신생아가 느끼는 대부분의 긴장은 그에게 잘 반응해주는 양육자가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기의 욕구는 양육자의 반응과 상보적인 관계를 맺는다. 음식과 따뜻함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제거하고 싶은 신체적 욕구, 안전과 다정함을 구하는 정서적 욕구, 놀이와 자극에 대한 지적 욕구, 이 모든 것들은 양육자에게서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유아는 자신의 긴장을 해소하게 된다. 설리반은 이러한 욕구들을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함께 묶어준다는 의미에서 통합경향성이라고 불렀다.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은 통합경향성의 상보성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먹기를 원한다. 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젖은 우유로 가득 차게 되고 그녀는 수유를 하고 싶어진다. 그들은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함께 통합한다. 설리반은 이러한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들은 신생아 시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창출한다고 믿었다. 성인들의 다양한 욕구들은 다른 성인들에게서 상보적인 욕구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어느 정도의 참을성과 융통성과 기술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성적, 지적 욕구들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다. 앞에 케이스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론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신생아가 편안한 상태와 자신이 뭔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긴장된 상태, 이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와 긴장된 상태가 있는데, 편안한 상태에서는 혼자 있어도 되지만 긴장된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긴장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협력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신생아에게 어떤 욕구가 생기면 양육자가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상보성이 있더라는 관찰이에요. 이 상보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양육자가 그것을 채워지고 싶은 욕구, 양자의 욕구가 상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보적인 욕구가 서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신생아와 그 양육자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대인 관계는 통합 경향이 있다. 통합 경향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은 통합 경향상의 상보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설리반이 봤던 것은 아이나 신생아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needs for satisfaction이 있다.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satisfaction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satisfaction이라는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 만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필요라 need라고 하는 것,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욕구라고 번역하거나 필요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채워져야만
긴장 상태를 벗어나서 편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만족을 채워야 될 니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싶어 한다. 상호작용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어 편안함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만족을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만족을 얻고 싶을 때 이 만족을 얻는데 나 혼자 만족을 얻지 못하면 내가 이러한 욕구가 있으면 나의 필요에 상대방으로서 이걸 채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경험 속에서는 자기의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서는 자기가 배고프면 젖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어머니가 나타났을 거죠. 그리고 기저귀가 차가우면 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싶은 엄마가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니드와 그의 여기에 상보적인 어떤 니드, 양쪽의 어떤 욕구가 서로 매치돼서 함께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그래서 통합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학파에서 각각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 대상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는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또 상대방이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내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서로 이제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서로 상보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파트너가 여기서 대인관계 속에서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현실 적응적이냐, 그러니까 적절한 타협 형성이냐, 적절하지 않은 타협 형성이냐, 그러니까 실패한 타협인지 타협 형성인지 성공적인 타협 형성인지 그 정도가 다양하겠죠. 누구나가 이런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나가는데 이걸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다양한 정서적이나 신체적이나 성적이거나 지적이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잘 떠오르지. 잘 왜냐하면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으로는 우리가 많이 보죠. 항상 우리는 임상에 오는 분들은 이은숙님에게 뭔가를 자꾸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만나는 분이 생각나는데 그 원장님 진료를 한 달에 한 번 들어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 원장님 표정이 일그러졌더래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시간을 바꿀지언정 절대 안 빠지는 분이시거든요. 아주 성실하게 그런데 오시는 분이죠. 네, 그것도 금요일 상담인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안 온다는 거는 이례적이죠. 굉장한 저항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저하고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원장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창피해서요. 자기가 한 행동이 뒤늦게 너무나 창피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되지도 않게 주제 넘게 뭐
상담을 취소하니까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그래서 상담료도 알아서 받으시라고 막 이렇게 전달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창피했고 그래서 못 갈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요새 너무 바쁘고 원장님 뒤에 진료가 밀리면 그럴 수 있고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정도 다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그럴수록 더 와야지. 왜 금요일 아직 멀었는데 월요일부터 그렇게 상담을 취소하셨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긴장을 해소하게 하는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감해주지 않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분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 자기의 그러니까 니드가 자기는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자기의 니드가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니드를 가진 분.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이러한 그렇죠. 정서가 있으면 그 정서에 걸맞는 정서를 상당히 같이 가져줘야 이게 아까 이 그렇죠. 통합 경향성이 일어나서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하, 자기의 니드를 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대상이 아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원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사정이 안 좋았는데 그 상황을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것 뿐인데 시간이 없다고 막 노노를 외치는데 자기는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해주고 어, 싶은 욕구가 원장님이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복잡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원장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원장님 바쁘셔서 그랬을 거라고, 상담 같지 않아서 그렇게 긴 시간 얘기를 들어드리기가 그래서 뒤에 환자 밀리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그럴수록 더 와야 된다. 꼭 금요일 날 다시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럴게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엄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원장님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너를 위로해주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있어라고 내가 내 아, 무의식 중에 아, 너를 아, 공감해주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안심하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 원장님하고 관계가 설득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누군가가 내 니드에 상응하는 니드를 가진 분. 그러니까 음. 내가 불편해하면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얘기구나. 바로 그거예요. 아, 통합 경향성이라는 게 이 통합 경향성이 서로 납득이 안 되면 삐그덕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그 대인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모습, 이 사람의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드러난 자기하고 나하고 관계에 드러나는 자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캐릭터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과정에서 보이는 캐릭터가 다를 수 있어요. 퍼스널리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퍼스널리티가 그 사람 안에 고유한 거라기보다는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이론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어떤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집에서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밖에 나오면 상담사도 하고 어디 가면 선생님도 하고 또 동창회 가면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롤이 아주 다양한데 어쩌면 이런 롤 자체를 어떤 하나의 우리의 하나의 이고나 셀프라고 본다면 이게 통합된 셀프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죠. 여러 역할들을 통합해 놓은 것을 셀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고유한 거라기보다는 여러 역할들에서 드러나는 이런 셀프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고유한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 공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타고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캐런 호나이처럼 우리는 자기 실현의 욕동을 자기 실현하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욕동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게 된다면 자기 실현의 욕동은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발달시키는 주체가 따로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설리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래서 설리반과 캐런 호나이는 같은 대인관계 이론가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같은 대인관계 이론가지만 이론가들마다 각각 다르다는 걸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에릭 프롬을 공부하겠지만, 에릭 프롬 입장에서는 실존적인 불안을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 양육자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이미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 실존적으로 우리는 불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이런 실존적인 불안의 측면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실존 철학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에릭 프롬이에요. 그 실존주의 정신분석을 주창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양육자가 잘해줘도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이 가시진 않는다는,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떠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책임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는 것은 내 뜻대로 오지 않았고 가는 것도 내 뜻대로 가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결국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실존적인 개념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여러 선택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론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환경 중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어떤 타고나는 것 중심도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주체가 있다, 서브젝트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셀프가 책임질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정신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 그리고 영성 사조,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통합해 내야 되는 이 작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신분석 안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신분석이 발달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